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의 홍순례 박사 선인들의 이야기 실제 실화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몸을 팝니다. 음덕과 보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 33년을 재직하였으며 교감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동안 꿈과 한자 연구에 매진해서 1810쪽에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을 비롯하여 한자와 파자 등 저서 15권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교육 관련 부분에 몸담아 온 바 서너 달 전부터 저의 모든 것을 유튜브에 남기고자 저의 열정을 기울여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문학, 한문학을 공부해 오면서 문헌 속에 전해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으면서 흥미로운 이야기, 아울러 교훈적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을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서 후대에까지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음덕과 보은의 이야기로 조선 선조 때의 한어 역관 홍순원의 이야기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각색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관 홍순원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협심이 있으면서 통이 무척 큰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선조 때 중국의 명나라 서울인 영경에 사신 일행을 따라서 통역관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의 역관은 통역의 주된 임무 말고 소소한 밀무역 같은 것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에서 유명한 인삼이나 특산물을 중국에 가져다 팔고 또한 돌아올 때는 귀한 책이라든지 약재 등을 사가지고 와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간다고 하면 같은 역관끼리 돈을 걷어서 특산물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게 하는 외교 행렬을 이용한 무역에 투자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즘도 보따리 장사 중국에 오가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참깨를 사다가 우리 한국에 팔면은 뱃삭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외국에 갈 때 드라이기 같은 전자제품이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 가져가서 하나씩 주면은 아주 엄청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역관들이 사는 게 그래도 괜찮은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역관인 홍순원이 명나라 수도인 영경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거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당시에 중국이라고 그러면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번화로운 거리에서 구경하고 싶고 여기는 어떤 세상인가 호기심이 많이 생겨나겠죠. 사나이인지라서 술 한잔하고 여자 생각이 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루라고 그래서 요즘 말로 술 팔고 기녀하고 하룻밤 보낼 수도 있는 이런 데를 기웃거리고 있는데 어느 청루에 웬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의 내용인즉슨 은자 천냥에 자신의 그 처녀의 몸을 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순결을 갖다가 파는 조건으로 은자 천냥을 갖다가 내걸은 깃발이었습니다. 거액이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그 홍순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 청루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순원은 때마침 동료 역관의 그 투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금이지만 좀 주머니가 두둑한 사정이었죠. 이윽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인에게 밖에 깃발이 걸려있는 내용을 물으면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한참 후에 한 여인이 소복을 한 채로 들어오는데 놀라울 정도의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절세의 미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좀 가득한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청루에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팔다니, 그리해서 사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려고 해도 치를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장례 비용을 마련코자 여기에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직 처녀의 몸으로서 남자를 모릅니다. 오늘 처음 여기 청루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호협한 역관인 홍순호는 앞뒤도 생각지 않고 측은히 여겨서 마침내 가지고 있던 은자 1000냥을 내어주기에 이릅니다. 자, 딱 하니까 이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고향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그리고 청루에는 그녀와 잔 것처럼 합니다. 그냥 자신이 나가면은 오해를 받으니까 그녀와 한밤을 같이 보내면서 그녀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참 남자의 혈기에 또 돈도 치른 아리따운 여인을 그대로 옆에 두고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이 홍순원도 참 사나이면서 아주 정의로운, 그러나 훗날 그의 이러한 그 음덕을 쌓는 행위로 인해서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날이 밝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녀가 말합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가르쳐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는 조선의 홍순원이라는 이름을 일러주게 이릅니다. 남영웅 씨고, 뭐 저도 남영웅 씨인데 뭐 어떻게 저희 조상님 되겠네요. 그녀가 자신의 치마폭에 혈서로 이름을 적었다고도 합니다. 반드시 내가 보은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덜컥 일을 저지르고 돈이 없었던 홍순호는 중국에서 사가지고 올 것도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하기에 이릅니다. 자, 고국에 돌아오자 동료 역관들에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요즘 말로 공금을 횡령해 먹은 거죠. 동료 역관들에게 배척당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조정에서 중국의 사신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통역관인 중국어 하는 사람이 또 따라가야 되죠. 이른바 종계 변무 사건이라고 해서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 등의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된 일인지 고려의 권신 이님의 아들로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고려 말에 이성계의 그 정적이 명나라로 도망가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올려놔가지고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로 잡아 달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또 사신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명나라하고 사신인 종계 변무사를 따라서 역관으로 명나라에 들어가 봤자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역관 중에 누군가가 묘안이라고 짜낸 게, 야, 저 감옥에 갇혀있는 홍순원을 풀어주고 그놈한테 대신 가라고 하자. 그래서 역관 홍순원이 사신을 따라서 명나라 영경에 가게 되기에 이릅니다. 참 쥐구멍에 햇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엉뚱한 짓 하면 죽을 줄 알아라. 협박 및 공갈을 무척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순원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명나라 영경에 도착해서 객사에서 짐을 푸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선 역관 홍순원이라고 있느냐 이렇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홍순원이라고 하니까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정중히
어딘가로 모셔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해서 따라가니까 어느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세도가의 집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자신을 대청마루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예부시랑에 있던 석성이라는 재상의 집이었습니다. 그 재상이 자신을 반겨서 자리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주 이렇게 성장한 부인이 뜰 아래에 나와서 배례하고 이어 당 위에 올라와서 술잔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순원이 깜짝 놀라서 달아나 피하려고 하니까 재상이 말리면서 이 술잔을 갖다가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즉 그 여인은 홍순원에게 자신을 못 알아보시겠냐 하면서 치맛자락에 이름 석자가 쓰여진 설서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바로 몇 년 전에 자신이 은자 천냥을 내주고 몸도 취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명나라의 예부시랑 석성재상의 소실, 첩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은 흘러갑니다. 자신이 이전에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음덕을 쌓은 그 여인이 명나라 재상의 소실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온갖 금은보화를 주었지만 홍순원은 자신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사양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은혜를 갖고자 해마다 자신이 손수 짠 그 비단 100필이었는데 수놓은 무늬가 모두 보은단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단을 받들고 와서 슬피 호소함으로 차마 이것조차 물리칠 수 없어서 마침내 요 비단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보은의 이러한 비단이다. 참 그 여인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을 갖다가 은자 천냥을 선뜻 내줘서 장사를 치르게 하고 또 자신의 몸을 취하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탐내지도 않고 자신이 이렇게 석성이라는 재상의 소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참 고마운 은인이 되죠. 그래서 그 예부시랑 석성이 어떤 일로 왔느냐,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계 변무, 이성계의 조상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판별하기 위한 변무 일처리가 석성이 또 담당이에요. 그것이 순조롭게 처리가 돼가지고 이 홍순원이 고국에 돌아와서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당릉군의 봉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참 사람 팔자 몇 년 만에 휙 바뀝니다. 사주에서 대운이 바뀌면 거지가 부자가 되고 또 반대로 부자가 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홍순원 개인의 운명의 길이 우리 민족의 운명의 길로도 이어졌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홍순원은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러 통역관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나라 조정에서 그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야 된다, 아니다, 그냥 보내지 말자. 그랬는데 공교롭게 석성이 그 당시에 명나라의 병부상서가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말로 국방부 장관. 이러한 석성의 강력한 주장으로 명나라는 원병을 파견하게 이릅니다. 또 홍순원은 그 대장인 이여성의 통역으로 활동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여성을 만날 때도 이 홍순원이 그 친분으로 통역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에 명나라는 조선에 구원병을 보낸 것으로 인해서 국력이 좀 쇠퇴해져 가지고 새로 일어나는 여진족인 청나라를 갖다가 막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조가 죽은 후에 광해군이 명나라와 새로 들어서게 되는 청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펼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등극한 후에는 명나라를 따르고 오랑캐 나라라고 하는 청나라를 무시하자 청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아울러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삼전도에서의 비극적인 그 항복을 하는 그러한 참화가 일어나게 되죠. 참 우리 역사 속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구원병의 파견에 있어서 숨은 뒷얘기, 이러한 역관 홍순원의 음덕을 쌓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참 어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이다. 명나라의 병부상서 석성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찌 됐을까? 그러나 그 석성을 움직이는 바로 그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홍순원한테 은혜를 받은, 홍순원이 은자 천냥을 내줌으로써 청루에서 빼내주게 한 그 여인이 자신의 남자인 석성을 갖다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고 그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가정이지만 만약에 명나라 재상 석상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조선의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나라는 협상 조건으로 하삼도, 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진행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참 아찔합니다. 유성룡의 그 서해집에는 경복궁이 불탄 꿈으로 임진왜란을 예지한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다음에 지을 때는 조금 올려줘야 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한양이 다시 수복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역관 홍순원이 음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종계 변무를 갖다가 해결하게 되고, 나아가서 임진왜란 때 석성이 병부상서로서 구원병을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산이나 요절의 태몽 등 좋지 않은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실현을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뭐 부적을 한다든지 구슬하는 거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굳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행을 베풀고 남모를 음덕을 쌓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3가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재미있으면서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원수에게 시집가라, 두 번째로 소도둑놈 잡기, 세 번째로 미인과의 하룻밤 인연, 시체를 장사 지내주다. 자, 재미있고 교훈적인 옛 선인들의 이야기를 되살려서 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래 드림, 2021년 3월 4일